한국우수 전래동화 51 사랑과 감동을 안겨주는 이야기 견우와 직녀. 아득히 먼 옛날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하늘나라에 직녀라는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아득하다, 까마득하게 오래되다. 직녀는 아름답고 착할 뿐만 아니라 배 짜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지요. 배, 삼실, 무명실, 명주실로 짠 천. 호호, 내 딸이지만 참으로 기특하구나. 임금님은 직녀를 몹시 어여뻐했어요. 찰그락찰그락 어느 따뜻한 봄날 배를 짜던 직녀는 솔솔 불어오는 꽃향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어머, 향긋한 꽃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 직녀는 일손을 멈추고 배틀에서 일어나 들꽃이 가득 핀 언덕으로 사뿐사뿐 걸어갔어요. 배틀, 배를 짜는 틀. 직녀는 까르르 웃으며 어린아이처럼 언덕 위를 뛰어다녔어요. 그때 소를 모는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하였어요. 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인걸. 직녀도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 정말 늠름하신 분이구나. 늠름하다. 위풍이 있고 당당하고 씩씩하다.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하듯 소가 음매, 음매 울었지요. 젊은이의 이름은 견우였어요. 소를 몰며 밭을 가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지요. 견우와 직녀는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직녀공주님, 나와 결혼해주세요. 견우의 청혼에 직녀의 볼이 꽃잎처럼 발그레해졌어요. 저도 견우님과 결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직녀는 궁궐에 돌아와서도 견우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배도 잘 짜지 않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많았어요. 견우도 직녀만 그리워했지요. 직녀공주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견우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아 밭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소는 우물우물 풀을 뜯기만 했지요. 하늘나라 임금님은 직녀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여봐라, 직녀가 왜 요즘에 통 배를 짜지 않느냐? 직녀를 보살피는 선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임금님에게 모두 말해 주었어요. 뭐라고? 직녀가 소몰이꾼을 사랑한단 말이냐? 그렇다고 자기 일을 소홀히 하다니. 소홀히, 꼼꼼함이나 정성이 없이 허술하게. 더욱 괘씸하구나. 임금님은 버럭 화를 냈어요. 임금님은 당장 직녀를 불러 호통을 쳤어요. 소몰이꾼 견우를 만난다는 말이 사실이냐? 배도 짜지 않고 있다고? 용서해 주세요, 아바마마. 하지만 저는 견우님을 정말 사랑해요. 직녀가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직녀에게 실망한 임금님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임금님은 두 사람이 더 이상 만날 수 없도록 멀리 떼어놓기로 했어요. 직녀는 서쪽, 견우는 동쪽으로 보내거라. 견우와 직녀는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별을 슬퍼했어요. 그 모습을 본 임금님도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7월 7일에 단 한 번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나게 해주마. 은하수, 남북으로 길게 보이는 은하계를 강으로 보고 이르는 말.
견우와 직녀는 7월 7일이 되기를 기다리며 1년 동안 열심히 배를 짜고 밭을 갈았어요. 드디어 7월 7일이 되자 강가로 달려갔어요. 견우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직녀공주, 잘 지냈나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펼쳐진 은하수가 너무 깊고 넓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 눈물이 비가 되어 세상에 주룩주룩 내렸지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해마다 7월 7일이 되면 홍수가 났어요. 시냇물이 넘치고 논밭이 잠기고 집과 가축들이 둥둥 떠내려갔지요. 동물들도 먹이가 없어 굶게 되었어요. 마침내 견디다 못한 동물들이 모여 두런두런 회의를 열었어요. 왜 7월 7일만 되면 홍수가 나지? 어흥.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나지 못해서 그래. 음메, 음메. 그럼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되겠네. 꿀꿀. 어떻게 만나게 해주지? 깍, 깍.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매. 동물들은 머리를 맞대고 골똘히 궁리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때 까치와 까마귀들이 나서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번 해볼게. 뭐? 너희들이 어떻게? 동물들이 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가 모두 모여 날개를 맞대고 줄지어 서서 두 사람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거야. 그 말에 동물들이 기뻐하며 짝짝짝 박수를 쳤어요. 우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또다시 7월 7일이 되었어요. 까치와 까마귀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몸을 맞대어 다리를 만들었어요. 어서 우리를 밟고 강을 건너세요. 견우와 직녀는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 드디어 손을 마주 잡고 꼭 껴안았어요. 직녀공주,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견우님. 깍, 깍. 까마귀와 까치와 까마귀들은 흐뭇해하며 하늘을 빙빙 날았답니다.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만들어준 뒤부터 7월 7일이 되어도 홍수가 나지 않았어요. 가끔 견우와 직녀가 헤어지며 흘리는 눈물이 보슬보슬 이슬비나 부슬부슬 가랑비가 되었지요. 그 후 사람들은 해마다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 부르고 까치와 까마귀가 놓는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견우와 직녀. 옛날 옛적 견우와 직녀 이야기. 견우와 직녀는 중국과 한국에 널리 퍼져 있는 설화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의 딸인 직녀와 소를 물던 소몰이꾼 견우는 첫눈에 서로에게 반합니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이를 소홀히 하고 이를 알게 된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견우와 직녀를 은하수 밖으로 내쫓고 1년에 단 한 번 7월 7일에만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던 7월 7일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몹시 실망하고 말았지요. 은하수는 아주 깊고 넓은 강이어서 두 사람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름만 애타게 부르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들이 흘린 눈물은 큰 비가 되어 집과 산을 모두 잠기게 하여 큰 홍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땅에 사는 동물들은 7월 7일이면 홍수가 져서 큰 걱정이었지요. 동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고
까치와 까마귀가 은하수의 다리가 되어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배를 짜는 여성과 소를 모는 남성이 주인공인 이야기는 농경민의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7월 7일을 기원하며 배짜기와 소 모는 일을 열심히 하듯이 옛사람들도 칠성날을 기다리며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칠석이면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즐겼답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성날. 음력 7월 7일 칠성날이 되면 견우와 직녀가 까마귀와 까치들이 놓은 다리에서 한 해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전설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에요. 옛사람들은 칠성날이 되면 밀전병과 햇과일로 제사를 지냈으며 부인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신께 가족의 평안을 빌었다고 합니다. 또 젊은 여인들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견우성과 직녀성을 바라보며 바느질을 잘 하게 해달라고 비는 걸교라는 풍속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선비나 서당 소년들은 장마 기간 동안 축축하게 습기를 먹은 책을 바람에 쏘이며 말리는 거풍을 하고 여인들도 눅눅해진 의복을 바람에 말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배틀은 명주나 무명, 모시, 삼배 등의 천을 짜는 틀을 말합니다. 나무로 만들었으며 두 개의 누운 다리에 구멍을 뚫어 앞다리와 뒷다리를 세우고 지지대로 고정시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도투마리, H형의 널빤지로 배를 짤 때에 날을 감는 도구를 얹고 잉아, 배틀의 날실을 한 칸씩 걸러서 끌어올리도록 맨 굵은 실을 걸어 말코, 짜여져 나오는 배를 감는 대에 연결하고 앉을 게, 배틀에서 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아 옷감을 짰습니다. 실꾸러미를 넣는 도구 속에 씨실과 틀 위에 날실을 엮어 옷감을 만드는 것이지요. 무명과 명주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짤 수 있었지만 삼배와 모시는 찬바람이 불면 짜기 힘들어 추석 전까지 짰다고 합니다. 실을 뽑고 천을 만드는 길쌈 과정은 온 마을의 부녀자들이 모여 하기도 했는데 이는 길쌈놀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공주인 직녀와 농사짓는 청년인 견우가 사랑에 빠져 자기 일을 소홀히 하자 하늘나라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를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게 만들었답니다. 그 대신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7월 7일에 단 한 번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얼굴을 보게 해 주겠다고 했어요. 견우와 직녀는 그동안 자신의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을 뉘우치고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7월 7일이 되자 은하수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은하수는 너무 넓고 깊어서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강 너머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울음을 터뜨리자 그 눈물은 비가 되어 땅에 홍수를 일으켰지 뭐예요. 매년 7월 7일마다 홍수가 나서 집과 곡식이 떠내려가자 동물들은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해줄 방법을 생각해냈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퀴즈 1. 직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2. 견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견우와 직녀는 왜 헤어지게 되었나요? 4. 까마귀와 까치들은 7월 7일에 무슨 일을 했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52
사랑과 감동을 안겨주는 이야기. 말하는 남생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여의다, 죽어서 이별을 하다. 하루는 맏아들이 동생들을 불러 말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내가 제일 어른이다. 그러니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동생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어리둥절해 했어요. 둘째야, 너는 이제 다 컸으니 집을 나가 네 힘으로 먹고 살거라.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난 둘째 아들은 산에 오두막집을 짓고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 끼니를 이었어요. 끼니, 아침, 점심, 저녁에 일정하게 먹는 밥. 하지만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툭하면 동생들을 구박하며 못살게 굴었어요. 이 게으른 녀석들아, 어서 썩 나가서 일하지 못해? 네, 형님. 어머니와 동생들만 없어도 더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맏아들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귀찮기만 하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나는 둘째에게로 갈 테니 동생들을 잘 보살피거라. 그러자 맏아들이 좋아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생각 잘하셨어요. 둘째도 외로우니 기뻐할 거예요.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둘째 아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둘째 아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더욱 더 열심히 나무를 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양식이 부족했어요. 양식,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거리. 이걸 장에다 팔아야 어머니를 봉양할 쌀을 살 텐데. 봉양, 어버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받들어 모시고 섬김. 둘째 아들은 나무단을 내려다보며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걸 장에다 팔아야 어머니를 봉양할 쌀을 살 텐데. 둘째 아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한 목소리였어요. 둘째 아들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누가 내 흉내를 대지? 그거 참 이상하네. 누가 내 흉내를 대지? 자세히 들어보니 낙엽더미 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낙엽을 살며시 들추자 남생이 한 마리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 둘째 동생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생이, 냇가나 연못에 살며 거북과 비슷하나 거북보다 작고 등은 진한 갈색의 딱지로 되어 있음. 네가 내 흉내를 냈구나. 그렇지? 그러자 남생이가 신기하게도 말을 따라했어요. 네가 내 흉내를 냈구나. 그렇지? 하하, 요 녀석 봐라. 하하, 요 녀석 봐라. 둘째 아들은 말을 하는 남생이를 나무단 위에 태우고 산을 성큼성큼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나무를 팔러 장터로 갔어요. 장터에 도착한 둘째 아들은 나무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요. 좋은 땔감 사세요. 그러자 남생이도 따라 외치는 것이었어요. 좋은 땔감 사세요. 오, 남생이가 말을 하네. 사람들은 말을 하는 남생이를 구경하려고 너도 나도 몰려들었어요. 남생이 덕분에 나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팔렸답니다. 말하는 남생이의 소문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장터에 올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지요. 나무는 내려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어요. 여보게,
남생이에게 말 한번 시켜보게. 돈을 얼마나 주면 되겠나? 우리도 좀 들어볼 수 없을까?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졸라댔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장터에서 나무를 팔고 있을 때였어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애워싸고 남생이를 구경했어요. 여보게, 내 값을 쳐줄 테니 내가 한번 말을 시켜보면 안 되겠나? 어떤 사람이 돈을 꺼내며 말했어요. 남생이야, 너 아주 똑똑하구나. 남생이야, 너 아주 똑똑하구나. 남생이가 말을 따라하자 사람들은 남생이에게 말을 시켜보려고 앞다투어 돈을 내놓았어요. 그러자 금세 돈이 수북이 쌓였어요. 이제 둘째 아들은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루는 소문을 들은 맏아들이 둘째를 찾아왔어요. 둘째야, 말하는 남생이를 좀 빌려다오. 맏아들은 남생이를 냉큼 데리고 장터로 달려가 크게 외쳤어요. 자, 돈을 내면 남생이에게 말을 시켜볼 수 있어요. 길 가던 나그네가 신기한 듯 돈을 내고 남생이에게 말을 시켜보았어요. 그런데 남생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그네는 맏아들에게 달려들어 돈을 도로 빼앗았어요. 뭐 이런 거짓말쟁이가 다 있어? 맞아, 그 나무꾼의 남생이가 아닌가 봐. 맏아들은 사람들에게 크게 혼쭐이 났어요. 에이, 하찮은 남생이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람? 하찮다, 대수롭지 않다. 맏아들은 화를 내며 남생이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불쌍한 남생이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뒤늦게 온 둘째 아들이 죽은 남생이를 품에 안고 흐느끼며 울었어요. 둘째 아들은 남생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양지 바르다. 땅이 햇볕이 잘 들게 되어 있다. 며칠 뒤 남생이의 무덤에서 생전 처음 보는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싹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 나도 처음 보는구나. 싹은 무럭무럭 자라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매가 저절로 벌어지더니 금은 보화가 와르르 쏟아내는 금은 보화를 와르르 쏟아내는 것이었어요. 부자가 된 둘째는 이제는 어린 동생들까지 데려다 보살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맏아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둘째네로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히히히, 이 나무를 꺾어 심으면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맏아들은 나무를 꺾어다 자기 집에 심었어요. 나무는 거짓말처럼 쑥쑥 자라더니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야, 어서 빨리 나를 부자로 만들어다오. 어느덧 열매가 입을 활짝 벌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금은보화는커녕 폭포수 같은 물과 바위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오지 뭐예요. 맏아들의 집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물에 휩쓸렸어요. 간신히 목숨만 건진 맏아들은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쌀 한 톨 남은 것이 없었어요. 맏아들은 할 수 없이 둘째네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맏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눈물을 뉘우쳤어요. 어머니와 동생은 형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형제들은 다시 모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권선징악의 이야기 3개.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지위에 맞지 않게 욕심을 낸다면 반드시 망하며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착하고 성실하면 복이 온다는 설화 속의 이야기들은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짓을 경계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춘추좌시전에 징악이 권선, 즉 악행을 징계하고 선행은 권한다는 글귀에서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교적 윤리와 가르침을 따랐던 옛 사람들은 삼강오륜의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소설이 이 권선징악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가보개혁 이후의 초기 신소설에서도 변함없는 가치로 사랑받았습니다. 이러한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고 있는 고대 소설로는 장화홍련전, 흥부전 등이 있으며 신소설로는 귀해성, 치악산 등이 있습니다. 남생이. 남생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단 하나의 민물거북입니다. 남생이는 중부와 그 남쪽의 늪이나 못에 퍼져 사는 희귀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 남생이 사리터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길이 15에서 20cm, 무게 1.2에서 1.5kg 정도입니다. 네 다리는 진한 잿빛 밤색이고 머리에서 목까지 노란 줄무늬가 세로로 나 있습니다. 물고기와 개구리를 먹고 살며 한 번에 3개에서 9개의 알을 낳습니다. 60여일이 지나면 알이 부화됩니다.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와 아들 6형제 여럿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둘째에게 혼자 힘으로 살라고 해서 둘째 아들은 오두막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지요. 둘째 아들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말하는 남생이를 만났답니다. 둘째 아들은 말하는 남생이를 데리고 시장으로 갔어요. 둘째가 나무 사려, 싸게 드려요 외치면 남생이도 나무 사려, 싸게 드려요 하고 따라했지요. 사람들은 말하는 남생이를 구경하면서 나무를 샀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남생이 덕분에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이 소문을 듣고 다짜고짜 둘째네 집을 찾아와 자기도 돈을 벌어야겠으니 말하는 남생이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과연 말하는 남생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퀴즈 1. 둘째 아들은 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나요? 2. 남생이는 왜 큰아들의 말은 따라하지 않았을까요? 3. 죽은 남생이를 묻어주자 무덤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4. 큰아들네 집은 왜 물과 바위에 휩쓸려 내려가 버렸나요?